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점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다들 7월 하반기 시장부터 시장의 서머랠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벌써 7월 중순을 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힘을 못 내고 있죠. 시장 분위기 오늘 좀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포지션을 이탈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탈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 파월 의장이 7월 중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네. 많이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맞아요. 사실상 힘을 계속 못 받고 있는 건 맞아요. 네네.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또다시 이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증시가 하락세가 조금 진정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늘 오후 중에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도 조정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조정 오더라도 얼마 전에 지지선이 만들어졌던 650포인트의 언저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까 이런 자세로 주식을 운영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어느 정도 조금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7월 말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네, 기준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는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것의 뜻은 어떤 쪽으로 또 직결이 되냐면 시장에 돈이 좀 많이 풀린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뒤통수를 맞아왔던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아왔던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사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 경제가 좀 나빠질 때마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나빠질 때도 이런 유동성 확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는 이런 정책도 펼쳤지만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 때도 보험성으로 좀 맞아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유동성 확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는 계층이 어디냐면 기업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자산가들. 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다시 상승 반전을 할 것이다 맞아요.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상 이런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네. 하반기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측면이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항상 이렇게 경기가 반등하거나 기준금리 인하로 좀 돈을 은행이 잘 빌려주게 될 때 네.
가장 먼저 빌려가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돈을 빌려서 이런 투자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먼저 사서 매집을 해놓고 나면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지금 증시가 네. 좋구나, 시장이 좋구나 이런 생각에 뒤따라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사실 뭐 뒤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쵸. 그렇게 해도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이 돈을 벌었던 건 역시나 시장 경제나 이런 기준금리 이런 거에 눈이 밝은 네. 자산가들, 기업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 네. 뭐 이따가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죠. 그쵸. 무역 전쟁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무역 마찰이 조금 있는데 네. 뭐 지금 저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지만 뭐 증시 자체도 굉장히 좀 저점에 와 있고 네. 지금은 꾸준히 주식을 모아가야 할 때라고 봐요. 네네. 네, 어느 정도 공포감이 깃들어 있을 때, 그때가 지금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미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유로존도 그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경제 성장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쵸. 6.2%로 발표가 됐죠. 네. 굉장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예상했던 것 대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 이유는 우리 뭐 미국하고 중국이 G20 네. 회담을 통해서 무역 협의를 다시 한번 이어가는 이런 뭐 기조 전환의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화웨이 제품을 미국에서 팔지 않게 네. 뭐 조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통신 장비를 제외하고는 좀 다시 판매를 허가할 네.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미국과 중국은 조만간은 아니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 무역 전쟁은 끝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과의 무역 마찰도 언젠간 끝나게 돼 있고요. 그쵸.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증시는 굉장히 저점이다, 매력적인 자리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까지 따라오게 된다면 네. 한 번에 굉장히 큰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께서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이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뭐 일본과의 무역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쟁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향후 뭐 어떻게 될지 뭐 빨리 끝날 수 있겠다고는 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 진행 상황 좀 살펴볼까요? 일단 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네.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이 갑자기 이제 무역 협상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사실 모든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한국만 못 쫓아갔죠. 네, 그쵸. 한국만 계속 또 떨어졌어요. 네. 참 일본이 시기적절하게 한국 증시의 발목을 딱 잡았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으로 다 대체를 하고 네. 일본한테서 수입을 해오지 않으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돼요. 사실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하고 마찰이 있었을 때 중국이 일본을 항복을 받아냈던 수단이 히토류였어요. 히토류. 네. 맞아요.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일본이 100개를 들었고 네. 다만 그 당시 이후에 일본 산업적인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히토류 수입량을 네. 현재에 와서는 50% 이하까지 줄였단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전적으로 좀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있는 물량들을 이런 첨단 소재들을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 대체를 해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번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요.
두 나라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맞아요. 1위 국가, 2위국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네. 얘네들이 안 사가고 있어. 네, 수입을 해가는 나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은 무조건 다시 수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변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이 필수 소재를 너네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네. 아예 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못 팔고 있는 형국이었고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못 만들기 때문에 못 파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더 갇힌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외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투자 자문을 해주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한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에서 위너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무조건 미국이에요. 그렇죠. 왜냐? 세계 최대의 수입 국가, 세계 최대의 수출 국가. 네. 예, 공급자를 대체할 수는 있어도 수요자를 대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한테서 이제 소비자예요. 네네. 예, 우리나라는 소비자. 그쵸. 근데 일본은 공급자.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공급자를 대체하면 되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 대체하는 시간 동안 그게 쉽지 않죠. 예, 우리가 또 다른 나라로 돌아서면 우리나라도 공급자, 그러니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그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고 핵심인데. 있는 네. 핵심 부품, 그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에서 사 와서 네. 반도체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반도체 수요자들이 볼 때는 반도체 공급자가 요즘 이걸 못 만들고 있네. 그럼 반도체 공급자를 바꾸자라는 그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네. 어제 같은 경우엔 또 좋은 뉴스가 또 나왔죠. 그렇죠. 예, 아직 어떤 기업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인지는 안 나왔는데 불화수소. 네. 네, 굉장히 이 불화수소를 뭐 주말 중에는 러시아가 우리가 너네한테 팔 테니까 사가봐 맞아요. 라는 제안을 그렇습니다. 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가동했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후성과 솔브레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높아요. 실검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네. 실검에도 많이 올라왔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후성과 솔브레인이 이 반도체 소재에서는 가장 기술력이나 이런 뭐 캐파 부분에서도 네. 가장 탄탄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보고요. 네. 뭐 갑자기 옆길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큰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 나왔던 뉴스나 리포트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뭐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뉴스를 보면 이런 소재들은 과거에 이미 개발이 되었던 부분이다. 개발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쓰기에는 이런 영업이익률을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싸기도 하고 그렇죠. 당장 대체를 하게 되면은 또 그 대체해서 불량률이나 뭐 이런 거를 또 한번 점검해야 할 네, 힘들죠.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적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 그 기업들이 조금 이런 경제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또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본이 지금은 타격을 많이 받을 거예요. 뭐 증시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다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반사이익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네.
당장 주가만 놓고 본다면 전 세계의 뭐 이런 투자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훨씬 조금 더 유리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잖아요. 그쵸.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라는 이 악재를 털어내게 되면 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쵸. 라는 측면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뭐 일단은 그래요.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무역 전쟁을 이어가면서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거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빨리 끝나든 늦게 끝나든 간에 우리나라 경기 이런 체력에는 경기의 구조상에는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당장 굉장히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죠. 라는 부분이죠. 네. 근데 조금 더 폭을 넓게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 수지 자체가요. 우리나라가 적자를 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일본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고객이에요. 과연 이 고객을 잃을 것인가, 일본이.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일본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기축통화국이에요. 네, 그렇죠. 예, 엔화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요.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이 엔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무조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도 기축통화로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역시 적자를 보더라도 조금 일본도 좀 내수 시장 자체가 크니까 미국과 같은 형태의 조금 글로벌 경기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소비를 좀 주도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얘네가 그런 기축통화국인데 지금 뭐 얘네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다고 해도 얘네가 그만큼 힘들겠어?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기업들이 도산하는 얘기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목소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 일본 여행 관련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큰 커뮤니티가 이 불매 운동에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일본 여행객들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일본이 좀 이런 언론 통제가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일본 내수 부분이 타격을 입고 일본 국민들이 조금 경기 침체 우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일본 국민들도 조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제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많이 돌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좀 우파와 좌파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쵸.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뭘 했어야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단결이 돼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불매운동에도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행도 이제 좀 취소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버텨내고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정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대감 우리나라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5G 적용 속도가 가장 빨라요. 맞아요. 네, 연말이면은 뭐 지방 소도시도 어느 정도 커버가 하죠.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슈도 지금 남아 있고요. 현재 5G 투자가 보통 한 20%에서 30%까지 투자가 진행됐다고 해요. 상반기에만. 근데 나머지를 하반기에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네.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좀 이런 체력이 좋은 기업들 그쵸, 많이 많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도요. 우리 기업들 모멘텀을 믿고 지켜보면 네. 분명 좋은 때가 올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아도 네.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죠. 사실 그렇죠. 네, 저는 그 전에도 계속 아침 해가 뜨기 전 새벽이라고 했지만 네. 생각했지만 계속 새벽이에요, 사실. 좀 오래 네, 시작이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가 끝이지 않을까. 음.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네. 주식 격언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공포에 사서 기대감에 팔아라. 좋은 말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 공포는 가장 극에 달했을 때예요. 네네. 굉장히 지금 조금 매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좀 인내해야 될 시간은 있겠지만 네. 분명히 결국에는 과실이 크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일 무역 분쟁에 있어서 절대 저희가 피해 국은 아닙니다. 일본 자체도 타격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단기간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기업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또 지켜보는 마인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부터 조금 모아 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하면 좋을 만한 종목, 업황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업종이 있어요. 네, 있죠. 5G는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로 4차 산업 관련주들. 왜 좋냐고 하면은 5G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상반기에 진행됐던 투자 대비 더 많은 투자가 하반기에 계획돼 있고 그렇죠. 이 더 많은 투자를 바탕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도 이제 수출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는 앞으로도 계속 봐도 좋다. 지금 상당 부분 고점인 것 같지만 네. 시장이 막 빠질 때 이 5G 종목들은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잠시 조정을 겪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만 지지선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종목들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인데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친환경 자동차로 2020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교체를 완료한다든지 그쵸. 아니면 모든 나라가 유럽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를 선도하고 있는 네. 유럽 혹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쵸. 있는 모습이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충전소 인프라를 좀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네. 발표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LG화학이나 우리나라 SK 네. 이노베이션 이런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이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높아요. 높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총도 높기 때문에 네, 접근 좀 어렵죠. 네,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몰캡 혹은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기업 네. 총수들을 만나고 갔죠. 그쵸. 네, 뭐냐면 그냥 얼굴 보겠다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너네한테 수혜를 줄 테니까 조금 미국에도 투자를 좀 많이 해봐라. 이런 말을 하고 갔을 거라고 뉘앙스도 저는 있겠죠. 그쵸, 그런 네. 뉘앙스일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어디인가라고 네. 하면 사실 2차 전지 쪽이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미 유럽 쪽에도 공장을 세웠고 그쵸. 미주에도 조금 이렇게 공장을 세워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4차 산업. 네.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테마가 어디냐면 4차 산업 중에도 양자 컴퓨팅 네, 이런 쪽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조금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뭐 전문가분이 한 분 있는데 네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뭐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차 산업에 대한 견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이런 네, 입장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팅은 특히나 좀 화웨이가 굉장히 투자 규모가 커요. 그쵸. 미국보다도 커요, 이 부분은. 화웨이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무시를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4차 산업 관련한 종목들 잘 잡아보면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 5G, 2차 전지, 4차 산업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사면 괜찮을까? 네. 제가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코스피 있는 종목들 네. 예를 들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LG화학 네. 또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그래요. 증권사 리포트 상으로는 네. 이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LG U 플러스 네. 뭐 SK텔레콤, KT 현재 시총이 세 종목 다 합쳐서 약 네. 35조 정도 돼요. 30조에서 35조. 무거워요. 네, 무겁죠. 이게 무겁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종목들이 5G 투자가 다 끝나고 모든 가입자들이 5G로 전환이 됐을 때 그쵸. 그때 목표 주가로 이 시총으로 봤을 때 70조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두 배네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오. 뭐 배당금도 받으면서 꾸준히 투자를 해 가면은 분명히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이죠. 안정적이네요. 네. 네. 안정적인데 뭐 안정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나는 그런 빨리 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네. 분들. 조금 추천주를 찾아봤는데 네. 사실 Y솔이나 KMW,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혜를 크게 입을 거예요. 근데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사실 저점 추세를 잘 네. 타고 가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자체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추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러면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도 않죠. Y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를 하시면 좋고요. 네.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사실 뭐 그래도 손절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주가 흐름이 연중으로 보면 지금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지금 6,000원 이하에서 지금 16,800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자체가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5G 시장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네. 이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해서 이제 1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네네. 그렇지만 5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길게 좋을 봐야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분명히 매수 적기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이 KMW예요. 네, KMW 볼게요. 뭐 5G 장비 업체 중에서는 명실상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MW 같은 경우에 뭐 이런 5G 투자가 단행될 때 최초로 수혜받는 장비를 이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전반기에 끝난 게 절반도 안 돼요. 오. 전반기에 끝난 게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갈 것이다. 네. 저는 올해 내내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 연초까지는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이 KMW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KMW도 지금은 사실 계속 뭐 기업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네네. 뭐 오늘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은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지금 들어가시되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뭐 LG화학이나 삼성 그쵸. SDI, 네. 뭐 SK이노베이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네. 만도, 만도. 네, 그렇죠. 이런 기업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뭐 좋은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을 업황에 대해서 5G, 2차 전지, 그다음에 4차 산업 수혜주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좀 접근이
하면 안 된다, 접근이 어렵다 이런 업황도 있나요? 사실 접근이 어렵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제약바이오가 가장 조금 바닥을 다지는 걸 봐야 될 것 같고 네. 추가로 조금 지금은 좀 중립 수준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업황이 있다면 반도체 쪽이에요, 사실. 반도체. 왜냐면 네. 지금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증시는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그쵸. 나오는데 계속해서 좋았던 업종이 있다면 반도체 반도체죠. 쪽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래 기대감으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소재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반도체 소재 종목들은 아마 더 갈 가능성도 높고요. 근데 반도체 장비 업체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지금 차트를 보면 네. 굉장히 좀 연중 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황 자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거나 반도체 수요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 이상 네. 이 가격대를 깨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조금 먹을 자리는 더 남아 있지만 네. 48,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매수해도 됩니다. 언제나 매수를 해도 돼요. 네. 언제나 매수를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쵸. 조금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게 낫다. 음. 지금 매수해도 지금 떨어져도 네. 분명히 이 자리는 다시 올라온다. 그쵸. 라고 말씀은 드릴 수 네네.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똑같은 모습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업종은 네. 지금부터는 조금 시장 흐름을 살펴보자. 그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추후에 좀 시장 대응을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사근종 전문가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크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어떤가요? 예, 일단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하고 딥싱크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잠깐 차트 보시면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양상들입니다. 시장이 이제 하락
추세 이미 일하는 부분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네. 최근에 이제 살짝 반등을 준 부분이긴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단을 밀기까지는 아직까지 쉽지는 않은 양상이에요. 반면에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도 만만치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발목이 잡혔죠. 그렇죠, 발목 잡혔죠. 네.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해외 쪽에서의 이슈를 본다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슈가 제일 지금 큽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내 수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있는 이 시장에서 최근에 이번 장을 들어 올린 쪽의 이슈를 좀 보면 사실 반도체 이슈로 약간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장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인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폭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의 특성을 규정하는 게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는데 시장은 얼마 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대형주 장사란 말씀 계속 드리는데 일부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편중된 종목 장세가 오고 최근에 또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 입장에서 일부 재료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편중된 종목 장세 그리고 빠른 순환매가 특징이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최근에 있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상승 자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슈가 별도로 또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죠. 자,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상승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가격입니다. 반도체 가격 쪽의 이슈를 잠깐 보면 최근에 이제 낸드 쪽하고 이번 주에 있었던 D램 가격의 상승, 최근에 계속 하락 추세에 있었던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하반기에 반도체 시황 쪽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도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공급 쪽 라인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낸드 쪽에선 최근에 재고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소진이 많이 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기전자의 이슈를 유발하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전자의 대형주가 현재 시장을 바친 상황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종목은 빠졌음에도 지수는 잘 빠지지 않은 양상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딥싱크 쪽에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상황을 보시면 딥싱크는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러니까 10종목에서 20종목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종목의 일부는 잘 가지만 일부의 종목들은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의 영향을 다소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스마트 모멘텀 전략 쪽에서 좀 강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스마트 모멘텀은 달리는 종목들도 잡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는 종목들은 또한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이 번갈아 가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최근은 조금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반면에 지금 스마트 모멘텀과 달리 저평가 쪽을 대변하는 얼리버드 쪽은 그나마 양상이 조금 낫습니다. 뭐 최근에 몇 개의 구간 안에선 시장보다 조금 어렵지만 뭐 오차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보다 양호한 구간들이 이렇게 앞서서 형성되고 있는 이런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얼리버드는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 안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펼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제 종목 중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달리는 종목을 잡아내지 못하지만 오히려 시장은 안정적으로 지금 얼리버드 쪽에서 현재 대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프로 쪽입니다. 프로가 얼리버드랑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블록 중에서는 뭐 양호한 양상을 보이는 블록들도 현재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접근하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좋은 양상들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쪽이죠. 반면에 쇼커버 쪽은 약간 좀 다른 쪽에 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단순 수급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좀 저평가 요소가 좀 강한 쪽의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주체들이 좀 밀어주는 종목 쪽을 잡아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립싱크 차트를 통해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종목 랭킹 차트도 봐야겠죠. 이번 주엔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와 있을까요? 예, 이번 주에 또 가장 화두가 되는 쪽은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 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이슈일 것입니다. 네. 이번 일본 수출 규제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어렵죠. 소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디테일한 부분이고 이 소재 자체가 완성품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는 단계도 시간이 오래 필요하고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쓸지 또 아직 결정이 그렇죠. 나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런데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선취매를 하기 마련이죠. 뭐 언제나 시장은 대응이 빠릅니다. 선반영을 합니다. 선반영을 하는 네. 것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딥싱크에도 많이 반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보게 되면 이러한 영역은 스마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네요. 예, 스마트 모멘텀은 해당되는 상승 추세와 하락 확률을 연산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확률은 적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를 예측을 하거든요. 네네. 이러한 예측 부분을 하고 들어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 위에 이제 UTI라고 하는 종목이 네. 이제 첫 번째 올라오고 ENF 테크놀로지가 스마트 모멘텀이 잡아낸 종목이고 밑에 솔브레인, 네. 그다음에 SKC 이게 다 이번에 이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이슈. 연결되어 네.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UTI 쪽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UTI는 글라스를 만드는 강화 유리를 만드는 업체예요. 네. 자, UTI의 강화 유리는 현재 반도체 부분만이 소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재에 대한 기술은 우리나라 핵심 수출에 관련된 쪽에 연동이 되어 있고요. 예, 디스플레이에서부터 반도체, 휴대폰, 뭐 전자통신기기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의 이슈를 가지고 있죠. 네. 최근에 우리나라 쪽으로 폴리이미드 필름과 관련된 재료와 관련된 부분이 수출 규제 이슈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 이슈로 보면 이런 접힘 현상에 있어서 글라스로 대처하는 그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슈가 발생을 해서 네. UTI에서 이제 울트라 틴 글래스 즉 UTG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선침해되고 있는 그쵸.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과 다르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상황은 뭐냐면 이게 UTI가 7월 3일 그러니까 13일 전에 진입을 했고 네. 현재 보게 되면 42%의 수익률을 낸 상황이니 그쵸. 뭐 상한가 한 번 이상은 올라간 종목이긴 하죠. 근데 이러한 종목을 안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포트의 수익률의 흐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닿네요. 그만큼 지금 종목으로 편중해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포트 안에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와 다르게 착시 현상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지금 시장 상황이 전개가 된다. 네. 지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를 잠깐 보죠. ENF 테크놀로지는 지금 반도체과 관련된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이 역시 같이 재료와 소재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죠. 뭐 벌써 보면 25.8% 정도이니 7월 8일 기준이면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쵸. 예, 일주일 사이에 25.8%가 오른 종목입니다. 종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자체는 꺾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까다롭고 국면입니다. 어렵네요. 예, 까다롭고 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등락 자체도 자, 선취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만약에 이러다가 기대를 모았다가 이 업체가 아니라고 하게 낄 수도 되면 있죠. 들어갔던 수급 자체가 바로 빠질 수 맞아요. 있는 장세. 네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 밟듯이 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 모멘텀이 굉장히 상승하는 종목들을 잘 잡고 포트 안에 포진하고는 있지만 그러하게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오히려 뒤로 빠지는 종목도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동국제약이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쇼커버 쪽에서 잡아냈어요. 최근에 공매도가 빠지는 쪽인데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슈를 안고 있냐면 실적에 대한 이슈를 안고 실적. 있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메틱과 관련된 쪽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네. 케이스이고요. 프로 쪽에서는 지금 인디 디스플레이 쪽
를 잡게 되는데 인지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M&A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인지 AMT라고 하는 자동차 쪽과 관련된 부품 업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이슈를 안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프로나 쇼커버 쪽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재밌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블록의 전체적인 승률을 보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은 얼리버드 이런 쪽은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포트의 안정성을 보게 되면 7월 8일에 형성되어 있는 10종목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는 현재 시장 대비 양호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분,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딸 때 너무 달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는 것보다 조금 안분 비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평가 요소와 수익에 관련된 어닝에 대한 이슈를 한 섹션으로 다부시고 다른 쪽의 한 섹션은 그래도 트렌디한 종목들이 그렇죠. 필요하니 스마트 모멘텀에서 잡는 이러한 종목들의 모멘텀 전략도 같이 동시에 구사하시는 게 이번 장을 대응하시는 건 참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멘텀 한 축, 이제 이런 얼리버드 같은 네, 거 하나 이렇게 그렇죠. 쌍쌍해서 쌍으로 포트를 관리하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한 전략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시장 전망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겠죠.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이 시장의 키는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워낙 불안정하죠. 그렇죠. 예, 불안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실히 지금 현재 수급에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 수급 양상을 보시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가고 있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현재 몇 차례 지금 코스피 쪽은 담았죠. 네.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네요. 너무나 등락폭이 심해요.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현재 매집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워낙 지금 현재 있는 현물을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보면 다 선물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파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은 대응을 해줘요. 그 다음에 파생 쪽에서 선물 계약으로 시장을 끌면 코스피 쪽엔 프로그램 매매도 유입시킬 수 그쵸. 있죠. 예,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을 대응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별다른 대응 방법이 신통치 않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에서는 플레이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시장은 보다 뚜렷한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또한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역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현재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수급이 꽉 막혀 있고 매수 주체도 별로 없는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그쵸. 높겠죠. 거기에서 순환매로 굉장히 빠른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대응할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로 잘 짜지 않으시면 따라가 올라가는 종목 덜컥 잡으셨다가 굉장히 많은 또 손실을 안고 또 버티셔야 되는 장세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한쪽에는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 포트의 한 축과 한 축에선 저평가와 어닝 이슈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안정적인 포트를 형성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 이야기까지 딥싱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 매일 새롭게 나오는 악재 속에서 시장 대응 좀 빠르게 하셔야겠죠.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도 다양한 시장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